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가해 남성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새벽에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의 0대2로 져 아시아 최강 클럽팀 등극에 실패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활발했던 대외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황금보검과 금목걸이 등 유물 200점이 내년 3월까지 경주 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한꺼번에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9명이 집단 감염됐고 철거업체 직원 3명도 함께 확진됐습니다. 또 러시아와 몽골 국적의 외국인 4명이 확진됐으며 초등학생 1명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3명으로 11월 들어 93명이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확진됐고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고 경북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래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 폭행까지 가한 일당이 오늘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여학생들은 소년법원 가정부로 송치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중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이어진 집단 폭행. 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신고를 막기 위해 감금까지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강요를 지시한 A씨 등 2명이 각각 징역 6년, 폭행에 가담한 B씨는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 여학생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감금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났고 남성의 지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위탁교육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미흡한 처벌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아마 진정성 있는 사과를 조금 제대로 하셨더라면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이 왔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조금 사회에 기감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속상하기도 해요. 여성단체는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폭행 사건을 넘어서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 성매매, 그러니까 조건 만남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당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피의자는 모두 42명. 이 가운데 우선 재판이 진행된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홈팀 알힐랄의 0대2로 져 12년 만에 우승이 좌절됐습니다. 포항은 경기 시작 20초 만에 수비 진영에서 패스가 차단당하며 알 도우사리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이어 후반 19분 무사 마레가에게 추가골을 허용해 결국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포항은 지난 2009년 ACL 우승 이후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알힐랄에게 최다 우승의 영광을 내줬습니다. 한편 포항시 축구협회는 오천읍의 영화관 한 곳을 빌려 포항의 우승을 기원하며 단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고대 한국에 유입된 외래계 문물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내년 3월까지 개최합니다.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활발했던 대외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황금보검과 금목걸이 등 200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3년 경주의 한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보검입니다. 황금판에 보석과 유리를 박아 넣는 양식으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코와 부리부리한 눈, 덥수룩한 턱수염을 한 서역인 인형과 복잡하고 화려한 장신구를 지닌 중국 북방계 양식의 금동 보살 입상, 독특한 모양을 한 일본 양식의 토기까지 고대부터 이어져 온 활발한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고대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 혼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이 같은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 250여 점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에 걸쳐 다양한 외래 문화가 왕래하며 공존했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외래계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소화를 해서 또 정착화시켰는지 또 과거 속에서 현재 역사를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그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특별 전시회는 내년 3월 20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경북도 교육청에 교내 성폭력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안동의 학교에서 잇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도 교육청은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육청이 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공식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이 16개 시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데요. 일단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과 관련 있는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군은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데 청년층을 주로 유입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청년 100여 명이 정착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단 집단적 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어떤 소수적인 개별적인 유입이 아니라 그게 어떤 지방 소멸 대응에서는 가장 어떤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가 심각해 여전히 인구는 감소세입니다. 경상북도의 의뢰를 받아 지방 소멸 대응 생존 전략 찾기 연구를 추진한 국토연구원이 거주 인구 기준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인구, 관계 인구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특산물 꾸러미 구독 경제 사업 추진,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등이 세부 전략으로 제시됐는데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늘리지 않더라도 지역의 체류 인구나 또 지역과 관계 있는 인구들을 많이 만들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소비 활동도 하고 지역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청년과 중장년,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조화, 통합 경북 만들기,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생활 공동체 조성 등의 6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방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고 지방 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데 오늘 대책을 하여튼 녹여서 최소한 지방 소멸을 막는데 대응을 하겠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경상북도의 시도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죽도시장에서 재분양과 북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장성동 재분양대책위원회는 포항시와 조합이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부 시세 보상 측과만 협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보상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원주민이 모두 떠안고 있다며 다음 달 17일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고 바람도 잦아들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칼바람이 불었던 어제보다는 추위가 조금 덜했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13.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올랐는데요. 그래도 이따금씩 찬바람이 불어들면 여전히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거나 5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 12도, 경주와 울진 13도, 포항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점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만 높은 파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기온 차이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해경은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대게 15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선장 A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 21일 새벽 포항시 북구 월포항 북동쪽 해상의 포획금지 구역에서 대게 15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비밀 어창에 숨겨들어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영덕에 한 달간 머무르며 영덕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청년 크리에이터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군은 영덕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5팀을 선발해 한 달간 영해 괴시마을과 고래불 체험마을 등에 머물며 영덕과 관련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한 영덕군은 생활비 150만 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경북 지역의 벌꿀 생산량이 2년 연속 크게 줄어 양봉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도와 한국양봉협회 경북도 지회에 따르면 경북 양봉농가의 꿀 평균 생산량은 벌통 한 개당 2019년엔 20.2kg에서 2020년엔 7.7kg, 2021년엔 5.9kg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일벌들이 주로 꿀을 모으는 대상인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가 학교 밖 청소년 1,6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북교육청이 재학생에게 지급한 교육회복학습지원금 3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경북교육청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유예 기간을 운영해 추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